예, 안녕하세요. 이제 일장이 굉장히 괴로웠었죠. 좀 쉽지 않아요. 2장도 만만치 않게 괴로워요. 1, 2장은 평생, 만약에 물리를 업으로 하시더라도 꽤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1주차 때 굉장히, 처음에 크리스탈 스트럭처 무지 빨리 나왔다가, 아이고야, 내가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대학원 수업만 맞다 보니 학부생들을 너무 괴롭게 하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한 게 계기가 2장을 준비하면서 2장은 뭐 웨이브 디프렉션은 회절이에요, 회절. 어, 회절. 2장을 준비하면서 어, 저는 뭐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쓰고 뭐 하고 하는 건 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인데 내가 설명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너무 딸리는구나. 아, 이거 나도 힘들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다가 이제 옆에 대학원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언제가 힘들었니 하다가 이제 일장에서 내가 그 엄청난 대형 여러분들을 고문으로 몰고 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 장이 꽤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키텔책은 이 개판이에요, 사실. 이 구성이. 이 뜬금포라고 그러죠? 어, 제가 여러분 기분 맞춰줄 일이 하나도 없고요. 진짜 뜬금포예요. 지금 섹션을 한번 볼게요. 이거 영어 강의니까 뭐 영어로 보죠. 자, 뭐 알아듣든 말하든 그냥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만 보고 괜히 엄하게 쫄 필요가 없어요. 아, 결국은 쫄게 되는데 처음에 키워드는 책은 항상 여러분 저는 책을 볼 때는 항상 목차부터 본다. 목차부터 보고 챕터 시작하기 전에 첫머리 아웃라인부터 그리고 들어간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키워드가 나오는지. 친숙해지면 좀 낫어. 오케이.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디프렉션. 뭐, 웨이브가 크리스탈에서 디프렉션이 일어난대. 뭐, 그러면서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는 법칙은 꽤 중요해요. 브라크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했더니, 자, 이게 하나, 한 꼭지. 이게.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어널리시스 뭐 스캐터드 웨이브가 디프렉션 되면 스캐터를 한대요. 산란이 되는데 그놈을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뭐 그 이름도 듣기 싫은 푸리에 어널리시스 한다 그러고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 이게 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아, 레티스는 격자예요. 레시프로컬은 역격자라고 그러는데 이 역격자가 역겨워서 저는 그냥 레시프로컬 레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상한 디프렉션 컨디션 이 라우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오케이. 이거를 순차적으로 내가 하려고 생각했더니만 이거는 여러분들을 나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로운데 안 할 순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안 할 순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레시프로칼 랩빈 3번이 이제 아마 어, 만약에 고체 물리를 하던 하시게 되면 영원히 따라다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런 다음에 또 이게 풀이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아이 뭔 소리야? 어? 이게 뭔 소리냐 하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강의를 전달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의 결단은 어차피 이 얘기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근데 이 책 구성대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이유가 하나가 없고요. 어, 필요한 키워드를 그러니까 책은 순차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무슨 얘기냐면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는 이유가 하등 없어요.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그런데 이제 아이고야 이거 건너뛰었는데 이걸 다시 봐야 되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챕터는 특히 순서대로 볼 필요가 없고 제 얘기를 듣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일반 물리, 전자기학, 양자역학 개념을 이해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쉬운 얘기들을 할게요. 물론 수식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근데 말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거 그 필요한 단원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챕터는 크게 어, 제가 나름대로 뽑는다면 처음엔 디프렉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브락 법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또 하나는 브릴루앙이라고 뭐 나는 이 발음을 잘 못해도 브릴루안 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레시프로칼
레시프로칼 레티스라는 걸 정의를 해요. 아니, 레티스도 힘들었는데, 레시프로칼 레티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정의가 돼야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하는 게 푸리에 어널리시스라는데, 푸리에는 여러분 고체물리 만이 아니고, 푸리에 시리즈도 나오고, 푸리에 트랜스폼도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일 1차원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푸리에를 싫다고 이제 혹시 전기공학과로 하면은 맨날 하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물리만이 아니고 공학, 물리공학 전 분야를 물리학하고 공학을 던뜨려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단연컨대 푸리에 시리즈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푸리에하고 테일러 시리즈를 더 많이 쓰겠구나.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어쨌거나,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동, 웨이브예요. 웨이브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웨이브가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일반 물리에서 파동을 배우고요. 일반 물리에서 하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깊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파동은 회절을 하고 간섭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전파하죠. 야,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에서 전자기파라고 배워요.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게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얘도 그 전자기파라는 전자기학이라는 성질이 들어가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파동의 성질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얘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전자기파는.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여러분 파동함수를 배우잖아요. 파동함수가 자체가 함수고 그렇긴 한데 파동의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여기서 파동함수를 여러분 어떤 걸 풀어요? 전자의 파동함수를 풀어요. 그렇죠? 양자역학에서는 전자는 뭐예요? 파티클이면서 웨이브예요. 왜 파티클이면서 웨이브지? 드브로이, 드브로이가 드브로이. 이게 프랑스 애들은 철자도 괴상하겠어요. 드브로이가 물질파라는 걸 얘기하면서 파동 물질 이중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는 그 고전 물리는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인데 양자역학은 입자는 파동이면서 입자고 파동은 입자면서 파동이면서도 입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파울리 베타원리 그리고 하이젠버그 프린시플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웨이브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푸리에는 지금 웨이브에 대해서 아직 더 들어가지 않았는데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머리가 역학에서 한번 배웠고 이 자매품 뭐가 있지? 자매품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잖아요. 푸리에 트랜스폼 이것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수식을 안 하고 일단 에센스부터 여러분들 한번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푸리에 시리즈는 어떤 성질에서 나온 거냐면 저는 증명할지 모르는데 피리어딕 펑션, 주기 함수는 피리어딕 펑션을 가지고 시리즈로 나타낸다. 이게 뭔 소리냐? 어떤 fx라는 함수가 어떤 주기 함수를 만들어내면은 아니 지 자신의 주기 함수인데 이 경우는 fx라고 그러면 피리어딕 펑션 여러분이 제일 생각하기 쉬운 건 사인 그리고 코사인 nx의 시리즈로 뭐 개수는 알아서 정하고 나타낸다.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무한급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피리어드 펑션이고 뒤에 거는 사인 코사인이에요. 예, 그게 프리 시리즈의 메시지입니다. 프리 시리즈를 여러 번 배운 메시지. 복잡하게 막 이거저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고요. 근데 역학을 배울 때 왜 힘드냐면 익스포넨셜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 이 공식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 얘기는 뭐냐면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따로따로 노니까 역학에서 프리에 시리즈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코사인하고 사인 한꺼번에 가지고 놀면 익스포넨셜 I 세타인데 아이 그 코사인만 취할래요. 그러면 실수부만 취하고 리얼 파트 이거 하면은 코사인이 나오고
이미지를 파트 취하면 사인이 나오고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A하고 B가 그냥 코사인 사인인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이 짓을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웨이브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왜 웨이브를 하냐? 우리가 어, 웨이브 가지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을 얘기해 갈게요. 웨이브 가지고 이 단원에 지금 와서 웨이브 디프렉션이라니까 웨이브 성질을 얘기하는데 웨이브의 디프렉션 성질 가지고 지금 고체 원리니까 결정구 1장에서 결정 구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정 구조는 결정적으로 뭐냐? 결정 구조가 결정적으로 periodic. 이 periodic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니셀을 만들고 뭐 유니셀 중에서 최소 단위가 나오는 프리미티브 셀을 얘기를 하고 그 프리미티브 셀 정의하고 난 다음에 딸린 식구 베이시스를 얘기하고 신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나서 이 개념들이 나온 거고 처음에는 엑스레이로 디프렉션을 해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서 웨이브의 성질 중에서 디프렉션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굉장히 잡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어, 간단한 얘기들을 해볼게요. 웨이브는 여러분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지? 1차원만 간단하게 1차원만 얘기할게요. 무조건 1차원 웨이브는 뭐 어떤 웨이브가 V로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된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한꺼번에 쓰면은 이거를 이렇게 쓴대요. 그러면 이 솔루션이 요 형태가 여기 솔루션이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이런 함수가 돼서 근데 여러분 파동 함수도 보시면 파동 함수도 나 학부 양자를 안 가르쳤으니 내가 지금 학부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파동 함수도 이런 걸로 되는데 어떤 웨이브는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파동은 이런 피레디스트를 가져요. 그래서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런 놈. 자, 이 경우는 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가고 하면은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같은 놈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프트를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사인파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버리면 시프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같은 놈이에요. 이 웨이브의 관점에서는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다른 놈이죠. 근데 웨이브의 관점에서 사인파나 코사인파나 코사인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인파라고 얘기해요. 같은 놈이니까. 자, 이 말이 너무 수학적인 거에 엄밀한 거보다 그 물리를 배우시니까 그 파의 특성을 보면은 그러면 아까 익스포넨셜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사인은 한 방에 가지고 다니려면 얘를 익스포넨셜 kx 빼기 오메가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웨이브다. 근데 얘도 이렇게 되는 솔루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엄밀하게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이 이 둘 다 솔루션이 돼요. 미분을 해보면은 아마 분명할 텐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분을 해보면은 내가 잠깐만 미분을 해보면 x로 미분하면 왜 이게 들어가 x로 미분하면 ikx 플러스 마이너스 ikx 나오고 또 미분하면 이거 되니까 마이너스 kx 제곱 음? 시간으로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i 오메가 이게 제곱하면은 뭐예요? 아까하고 달라지니까 이게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음, 그러면 솔루션이 되지. 자, 이렇게 해놓은데 요거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는 t로 제곱하면은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이게 같으려면은 얘가 벨로시티라며. 벨로시티 제곱이라며. 벨로시티 제곱은 이거는 k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그래서 오메가 나누기 k가 벨로시티예요. 그리고 전자기파로 하면 당연히 이 식이 만족해요. 자, 이게 웨이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만 가지고 나는 다루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지를 또 여기까지 너무 빠른가? 그냥 즐겨 여러분 아는 수학을 지금 여러분이 알고 들어본 수학을 내가 지금 비틀어 좀 다른 관점에서 이미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건데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맞으면 이제부터 자 시간을 일단 무시합니다. 시간 무시. 시간 무시. 지금 이 I 세타 대신에 KX를 넣을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해도 똑같아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짓거리를 하냐.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이것만 취한다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세타가 어떻게 돼요?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봐요. 얘는 0이고 2분의 파이고 파이고 2분의 3파이니까 0이 되려면 세타가 파이 나누기 2분의 3파이 잠깐만 여기는 어디야? 피리어딕이니까 여기서 더가면은 2를 더하면은 2파이 더하기 뭐 계산을 해요. 뭐 이렇게 다니까 2파이 나누기 2는 2를 올려버리면은 2분의 5파이겠네.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 쫙쫙쫙쫙 나가요.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나타내면은 2분의 1, 3, 5, 7, 9 홀수. 근데 n은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요. 이게 코사인 0을 만족하는 거고 코스 자, 좀 참아요. 뻔한 얘기긴 한데 이 장난을 가지고 제가 다른 거 설명할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1이 되는 거는 세타가 언제예요? 0도, 2파이, 4파이, 6파이. 이거는 얘는 2n파이. 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은 어때요? 어, 얘는 파이, 3파이, 5, 홀수파이, n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할 수 있죠. 사인은 0도가 되는 놈이 사인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여기지. 사인은 0도 아이고 0 파이 2 파이 어이구 n 파이 사인이 0이 되는 놈은 사인이 1이 되는 놈은 조금만 이미 뻔히 아는 건데 내가 뻔히 아는 거 가지고 재밌는 거 얘기 많이 해줄게요. 어, 쫙쫙쫙 나오면 아이고 1, 5 뭐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은 뭐 이렇게 뭐 짝짝짝 되니까 아이고 2m 파이 만약에 이렇게 써도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돼. 자, 이런 짓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지는 덜리는 so what? 이게 어쩌자는 거야. 지금 웨이브를 신나게 하고 코사인의 연도가 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부터 좀 희한한 짓을 해볼게요. 웨이브가 하나 있어. 얘는 나는 이렇게 됐어. 근데 다른 웨이브가 있어.
얘는 얘도 똑같이 이건데 얘는 좀 델타만큼 더 같대네. 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다르던가 측정하는 게 다른 거야. 두 개를 합해. 자, 페이즈는 나 이건 일단 무시할게요. 나중에 왜 무시해도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일단 같은 놈이야. 더해.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자, 앞에 거는 이거고 뒤에 거는 카이 x 더하기 i 델타예요. 그러면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를 일반 물리식으로 하면 웨이브 1 더하기 웨이브 2예요. 음, 이거 뭐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1 더하기 이거예요. So what? 이 다음에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얘 절대값을 구해요. 절대값을 구하면 자, 이거에다가 절대값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옆길로 좀 세면 복소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쓴 거에서 길이는 r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r이 되려면 얘는 무조건 1이에요. 얘는 1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그리고 복소수 두 개의 절대값은 고비의 절대값은 각각의 합과 같다. 이거 증명 가능해요. 어쨌거나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절대값은 요거 곱하기 요거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므로 요거를 다시 여기다 쓰면은 이거고 이거예요. 얘는 1이라며. 얘는 1. 그러면 얘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1 델타는 두 파의 위상 차이예요. 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상 차이. 그러면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게 0이면 어떻게 돼요? 자, 얘를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0이면은 얘는 1이에요. 맥시멈인가? 몰라 아직. 얘가 플러스 1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1 빼기 1이니까 0. 크기는 0에서 이 맥시멈까지 되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요 두 개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얘는 보강 간섭이고 얘는 소멸 간섭이에요. 그럼 델타만 구하면 되네. 자, 이 복소수로 플레인을 보면은 단위원에서 0도일 때 편각이 0도일 때 1이고 2분의 파이 90도면 i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1이 되려면 i 델타가 델타가 0도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2파이 이 차이만 나오면은 보강 간섭인 거고 소멸 간섭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파이, 3파이 이런 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물리에서 어떤 한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는데 얘를 K로 묶어봐. 이렇게 쓰고 K로 뭐 A라고 써볼까? 그래서 KA가 델타라고 하면 K가 결정되면 A가 나와요.
지금 델타 조건하고 KA 델타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KA가 0, 2파이, A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분의 어쩌고, 그러면 그 웨이브가, 아유, K는 얼마지? 2파이 람다. 그러면 그때 파장이 어떻게 된다?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유도가 돼요. 너무 복잡한가? 아니에요. 아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으로 이게 비틀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디프렉션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걸 보면은 수식은 어쩌어쩌 따라가는데 아마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일반 물리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그때는 복소수를 그렇게 꼼꼼하게 안 배웁니다. 대학부 2학년 때 역학 배울 때도 복소수를 그렇게 꼼꼼하게 안 배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내가 공식을 못 외워서 이제 생각한 건데, 어, 따라보고 석 달 되면은 되게 쉬워요. 쉽다라는 거는 쉽다는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적응을 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적응이 안 되면 어렵죠. 이게, 그러면 이제부터 뭐를 해보느냐. 웨이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ikx, 자, x가 이거니까 가로로 이 그림을 이 웨이브하고 x가 얼마만큼 위치가 바뀐 놈이면 이 k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d가 무엇이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탈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 빛이 있고, 어휴, 한 놈은 저기 밑에까지 갔네. 얘는 여기서 반사, 얘도 반사. 여기서 이 반사가 아니고 엄밀하면 회절이에요. 이게 회절이라 가지고 얘가 원 놈이 여기까지는 같이 이렇게 오니까 거리가 같아요. 근데 요 각도가, 아이고, 이게 90, 아이고, 이거. 이게 90도면 요 간격이 d 이렇게 써주면은 d 이게 세타면은 요 위에 거보다 밑에 거는 d 사인 세타만큼 더 왔죠. 근데 요 왼쪽하고 오른쪽은 시메트릭해요.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두 개 만날 때 경로차가 얘도 d 사인 세타니까 2d 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브락 공식이라는 거예요. 브락스 로 법칙. 여러분들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그냥 필름 문제하고 똑같아요. 필름 문제하고 이렇게 필름 두께 뒤에 있는 물질을 반사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단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일반 물리에서 혹시 파동에서 이렇게 두께의 뒤 물질이 있다. 각도 이걸로 입사를 했다. 반사를 했다. 그때 여기 어두운 점이 생겼다. 밝은 점이 생겼다. 파장은 얼마냐.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어, 수식적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물리학과 학기야로서 이게 수식적으로 똑같지만 물리적으로 엄밀히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이 경우는 회절이 아니고 진짜 여기서 반사돼서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에 빛이 들어왔다가 슉 들어갔다가 다시 반사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회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디프렉션. 이 간단한 공식이요.
이 간단한 공식으로 어, 이 경우는 D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기적으로 쫙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반사되는 여기서 반사되는 놈이 요걸 가지고 레티스 컨스탄트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돌려봐요. 빈 걸 돌려가지고 다각도로 해가지고 여기서 쏴가지고 반사되는 놈, 여기서 쏴가지고 반사되는 놈 해버리면은 XYZ 축증상으로 D를 다 구하는 방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물질이 주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브라그 법칙이에요. 여기까지 딱 하고요. 자, 이것도 제가 또 차근차근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멘붕이 됐을 텐데, 제가 푸리에 시리즈를 어떻게 설명할까? 여기서 푸리에 시리즈를 더 나가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터집니다. 네, 메시지는 푸리에 시리즈는 우리가 모르는 주기함수가 있어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기함수가 있는데 얘는 사인, 코사인의 무한급수로 표현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사인, 코사인은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이거의 무한급수로 이게 x가 들어가 있으면은 익스포넨셜 ix, i2x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 플러스 마이너스 i3승에 쫙쫙쫙쫙 무한급수로 된다. 이게 푸리에 시리즈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 따지지 말고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를 해줄게. 저는 오늘은 푸리에 트랜스폼이랑 시리즈의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이 수식을 부터 쳐다보지 말고 이 전체 그림부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식을 보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은 뭔데? 똑같이 푸리에가 들어가는데 자, 주기함수가 길이로 할게요. L에서 L 뭐 또는 2분의 L 자, 0에서 L까지도 하는데 이게 더 편해요. 이 경우에 이 바운더리 이게 리피트 되는 반복이 되는 그런 함수가 있다. 그거를 하면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낸다. 거기까지는 알았죠? 근데 L을 무한대로 늘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도 하기 싫겠지만 푸리에 시리즈라면 보통 1차원에서 어쩌고 이래가지고 막 적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L을 무한대로 늘리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사인, 코사인은 다 익스포넨셜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원래 nx 어쩌고 이거에 뭐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막 구하는데 n이라는 게 이 함수라는 게 l만큼 갔을 때 같아야 되기 때문에 l 파이가 요 앞에 요거 앞에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정의를 안 했어요. 근데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더하는데 아이고 이 사단이 났네. 단순하게 생각하게 단순하게 어, x에서 어떤 n만큼 가더라도 지 자신이 나오는 그런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익스포넨셜 얘는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l 조건은 여기서 nl은 아이고야 1이 돼야 되니까 2파이 k k는 다른 정수 그러면 l은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이게 제 노테이션을 지금 잘못 썼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좀 수식을 바꿔볼게요. 미안. KL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KL은 1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 이 KL 자체가 이게 1이 되려면 KL이 2 pi n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K가 뭐냐? L 나누기 N. N은 0, 1, 2, 이런 정수를 만족해요. 이렇게 K를 정의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KX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근데 무한대로 이 조건을, 아이고, 확장시키면은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요. 푸리에 시리즈를, 이 시리즈를 바운더리 컨디션을 무한대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그게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아이디어는 이런 거고, 제가 브락 컨디션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브락 컨디션 얘기를 할 거고, 다시 한번, 그리고 레시프로칼 레티스를 얘기를 할게요. 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레티스를 한 그 기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한 거는 원래 오래 남거든요. 레시프로칼 레티스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진짜 마지막에 자, exponential kx가 있는데 내가 멍청해서 멍청한 인간이 멍청이가 x와 k를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어느 게 포지션이고 어느 게 모멘텀인가요? 어느 게 k인가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포지션이에요. 이 멍청이 입장에선.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프리에 트랜스포는 모든 직거리가 k로 설명을 하는데 이 경우는 얘로 표현해도 똑같아요. 식이. 자, 3차원으로 가면은 이거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x에 항상 k를 대응시키는구나. 포지션에 항상 k 벡터를 대응시키는구나. 익스포넨셜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 레티스라는 놈의 이 r을 k로 대응시키는 것 같은 그 직거리가 레시프로칼 레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전자기하학에서 갑자기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XYG로만 다루던 거를 K라는 놈으로 다루는 그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어, 어, 그리고 받아들이시면, 레시프로컬 레티스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 디테일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